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셨나요?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홀로 눈물을 흘리며 생애 끝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하루 평균 10명입니다. 우리와 같은 나이를 살아온 어르신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숫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소중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한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70대 남성분이 아파트 계단에서 발견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요.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가 걱정된다고요.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신 분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고령층 자살자 수는 거의 40%나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어르신들은 더 힘들어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혼자 계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요즘 연락이 뜸한 친구분이나 이웃 어르신 혹은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진다는 것을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며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죽음을 선택해야 할 만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이토록 힘들어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친구였으며 이웃이었던 분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분이 전체의 약 15%나 됩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죽음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수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령층 자살은 대부분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생존율이 매우 낮다고요. 젊은 층의 충동적 자살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자살률이 가족과 함께 사는 어르신들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일하고 가족을 돌보며 사셨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찾지 않는 빈집에 혼자 앉아 계신 모습을요.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리지 않고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벗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75세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누구 하나 나를 찾는 사람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밥을 해 먹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보고 아파도 혼자 아프다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 다음으로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그 금액이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남성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좋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수입이 끊겼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다가 결국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요.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기여하셨던 분들이 노년에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생활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큰 원인은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나빠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며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암, 치매 같은 병들은 치료가 어렵고 오랜 시간 고통을 동반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 진단을 받은 고령층의 자살률이 일반 고령층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의 경우 극심한 통증과 함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생각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8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조금 떨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돌봐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가를요. 아내도 이제 60대 중반인데 나 때문에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서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내가 발견하셔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병들고 늙은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걸까요? 가족에게 돌봄을 받는 것이 정말로 짐이 되는 일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고령층 자살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우울증을 지적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앓고 계시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거나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자책하십니다. 주변 사람들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신과에 간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으시고 병원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밝고 활발하셨는데 요즘 들어 말수가 줄어들고 집에만 계시는 분, 식욕이 없다고 하시거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 분,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 보이는 분, 이런 증상들이 바로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과 돌봄입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떠세요?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5년 전에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슬아의 아들, 딸이 하나씩 있지만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시골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동네 친구들도 만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텃밭 일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점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없는데 누굴 위해서 살아야 하나? 그러다가 독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동네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며 한번 나와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거절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이 몇 번이나 찾아오시는 바람에 마지못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밥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매일 마을 회관에 나가십니다.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신 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때 이장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작은 관심과 손길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따뜻해진다면, 조금만 더 서로를 돌본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자주 만날 수 없다면 전화라도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대화할 때는 형식적인 안부만 묻지 마시고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모님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무엇이 힘드신지, 건강은 어떠신지 자세히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우울한 기색이 보이시면 병원에 함께 가시자고 권유하십시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벗 서비스, 도시락 배달,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런 서비스를 알려드리고 신청을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시도록 권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외로움을 달래실 수 있습니다. 이웃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옆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가끔 안부를 여쭤보고 반찬 하나라도 나눠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잠시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돌아가며 방문하고 식사를 챙겨드리며 병원 동행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 단지에서는 노인 자살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입니다. 노인을 부양의 대상 짐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평생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편안하고 존엄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힘들고 외롭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0이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90이 내 자리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필요하면 병원 연계도 해드립니다. 비용 부담이 있으시면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희망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셨습니다. 다행히 발견되어 목숨을 건지셨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남은 것조차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왜 나를 살렸냐며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사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조 모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며 함께 회복해 나가는 모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셨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자살 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힘들어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죽었다면 지금 이런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거라고요.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온 이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까?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으며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 강인한 삶의 힘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 귀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미소 하나, 말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한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혼자 외로워하시는 분은 없는지, 힘들어하시는 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090-2번호를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가난하지 않으며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힘든 분이 계시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